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한 지역경제 현장, 지역경제 매거진 곽경호입니다. 첨단 신발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0 부산국제 신발 섬유 패션 전시회가 열렸다는 소식을 첫 순서로 마련했습니다. 해운대 백스코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세계 8개국 660여 개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요. 세계 신발 산업을 주도하는 국내 기업들의 면면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주인공은 한국해양대학교 북극해항로연구센터 남청도 센터장을 만나보겠습니다. 꿈의 항로라고 불리는 북극해항로 개척에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94회째 지역경제 매거진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국내외 신발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제 전시 행사가 최근 부산에서 열려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난 14일 해운대 백스코에서 열린 2010 부산 국제 신발 섬유 패션 전시회 현장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총 8개국 266개사에서 601개 부스를 설치해 참여했고 국내외 1,500여 명의 바이어가 참관하는 등 국제 전시 행사로서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전 세계의 첨단 신발을 모아서 앞으로 이 발전 가능성 있는 그런 제품을 제시하고 또 거래를 성사시키는 그런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번 전시 행사 가운데 단연 주목을 받은 분야는 첨단 신발 제조 기업들입니다. 올해는 트랙스타와 화승, 성신신소재, 나노텍 세라믹스 등 20여 개 업체와 신발 OEM 업체 40여 곳 등 모두 134개사가 참여했습니다. 참가 업체 수가 지난해보다 31% 증가한 것입니다. 이제 신발을 만들 때 이 발 모양과 가장 유사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신발을 오랫동안 신다 보면은 발 모양대로 변형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로 만들 때 이제 그렇게 변형된 신발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유럽이나 한국에서 많은 인기가 있는 그런 제품들을 선보이고 소비자의 트렌드를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개발한 닥터 세라톤 슈즈를 가지고 저희들이 소비자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또 5개국 30여 개 제품이 참가하는 첨단 신발 기능 경진대회도 열렸습니다. 영예의 대상에는 휠라 코리아가 선정됐고 성신신소재와 광성 ING도 순위에 올랐습니다. 신발에서도 어떤 3차원적인 디지털,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할 때는 스포츠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합니다. 스포츠와 테크놀로지의 합성한 부분. 그래서 인간의 삶의 질에 어떠한 기여할 수 있는 신발이 되냐. 앞으로 많은 신발은 인류의 건강 플러스 그 다음에 삶의 질에 많은 도전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간편하고 가볍고 편하고 친환경적인 신발이면서 아마 신발 최초로 FDA 승인을 받은 신발은 세계 최초로 이 신발입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여성 아이돌 그룹 가수 아이니가 출연해 축하 공연과 함께 신발 홍보대사에 위촉됐습니다. 아이니는 앞으로 부산 신발 산업의 얼굴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국내 신발 섬유 패션 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산국제 신발 패션 전시회가 올해를 계기로 세계 최고의 전시 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EN 곽경호입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 초대 손님은 한국해양대학교 북극해항로연구센터 남청도 센터장을 모셨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북극항로에 대해 자세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만나보시기 전에 먼저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최근 그 북극해 항로는 꿈의 항로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항로를 말하는 것인지 또 북극해 항로를 개척하게 되면 어떤 이점들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센터장님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의 FTA 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와 유럽 간의 물동량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로에는 기존의 싱가포르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항로와 베링 해협과 북극해를 거쳐 북유럽으로 가는 항로가 있는데,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 등으로 북극해의 해빙 속도가 점차 가속화됨으로써 북극해 항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북극해 항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연안을 따라가는 북동 항로를 말하며, 다른 하나는 캐나다의 북쪽 경계인 보포트 해와 여러 섬들 사이를 거쳐 랭카스터 해협으로 이어지는 북서 항로를 말합니다. 우리가 꿈의 항로라고 하는 것은 북동 항로를 의미하며, 이 항로가 열리면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의 항해 거리와 시간이 부산에서 롯데르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 항로에 비해 거리상으로는 약 40%, 시간적으로는 약 45% 줄일 수가 있어 선박 운항비가 그만큼 절약되므로 훨씬 경제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금 센터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나라도 북극 항로를 개척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혁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 구체적인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또 항로가 개척된다면 부산항의 최대 수위다 이렇게 들었는데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부산항은 동북아 경쟁 항만 중 북극해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습니다. 선박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선박 한 척당 부산에서 롯데르담까지 운항한다고 가정할 때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은 연간 약 1220억 원의 비용 절감을 하게 됩니다. 이는 홍콩에서 출발하는 선박에 비해서 연간 약 120억 원의 경쟁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산항이 다른 이웃나라의 항만보다 경쟁력이 커지게 되면은 부산항은 싱가포르나 파나마와 같은 글로벌 허브항으로서 발돋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에 따른 선박 급유, 선용품 공급, 선박 수리 등 부대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해양대학교는 지난해 국내선 처음으로 북극해 항로 연구센터를 개설해서 최근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센터장님, 북극해 항로 연구센터가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할 것인지, 또 현재 또 어떤 연구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 연구센터에서는 빙해역 항해기술분과, 선체구조 안전성 평가분과, 저온용 선박장비 개발분과, 국제법률 검토분과, 물류운송 경제성 평가분과, 항로 및 국제협력분과 등 6개 분과에 35명의 교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연구센터에서는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빙해역을 항해할 수 있는 내빙 구조의 선박 건조와 빙해역에서 조선할 수 있는 해기사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리 연구센터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 산관학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작정입니다. 이 연구센터 연구진들은 지난해 7월
세빙선인 아라온호를 타고 직접 그 북극 탐사에 나서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당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당시 직접 탐사를 하셨는데 북극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책이나 또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국내 최초로 건조된 세빙선인 아라온호를 타고 북극해에 들어가 끝없이 펼쳐진 빙해를 바라보면서 외국의 여러 나라의 연구원들과 함께 해양 탐사 활동을 하게 되니 우리나라의 국력이 북극해까지 미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어 가슴이 뿌듯하였습니다. 한편 아라온호의 지난 2010년 북극항해는 해양생물자원조사, 해저지질조사, 북극해 기상조사 등 해양탐사 활동과 빙하중 개척이 주 목적으로 돼 있어서 북극항로 조사와는 다소 포커스가 맞지 않았습니다만 빙해역에서의 운항에 필요한 여러가지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러시아 당국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산간학의 역할 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북극항로 선점을 위해서는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정부에서도 별도의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이제 막 북극해 항로 개척에 진입한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미 일부 선진국가에서는 북극해 항로 개척을 마치고 물류 운송에 나섰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센터장님,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떤지 소개를 좀 부탁합니다. 최근 북극해의 해빙 속도가 점차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북극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극해 항로 개척에는 독일과 아이슬란드가 앞장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일의 베루가 시핑 회사에서는 북극 항로를 운항할 수 있는 선대를 미리 준비해 놓고 2009년과 금년에 북동 항로를 운항한 바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도 북극 항로에 대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자국이 북극 항로의 요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북극해 연구에 세빙선을 파견하는 등 북극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전에 센터장께서도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북극 항로를 개척하다 보면 주변 국가들이나 또 이미 항로 개척에 성공한 국가들 간의 마찰도 분명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국제적 협력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지 않겠습니까? 센터장님, 이에 대한 대응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현재 북극에는 해양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연안 5개국들이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극해 연안에는 석유, 천연가스 등 다량의 에너지와 강물 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므로 장차 이들의 개발에도 북극해 연안국들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독일, 그 예의 나라들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극해에 대한 과학적 조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므로 우선 과학적 조사 활동에 연안국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하겠으며 러시아 국내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해기사들의 아이스 내비게이션 교육과 경험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러시아 교육기관과의 공동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국제적 공의를 받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북동 항로 이용 중 높은 세빙선 사용료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인하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북극이라고 하면 오로라, 백야 등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장면들이 먼저 떠오르시죠. 이 같은 북극을 탐사하면서 여러 가지 인상 깊었던 뭐 이런 장면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센터장님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가 북극해에서 조사 활동을 펼치는 동안은 여름철이었으므로 밤이 없는 백야의 계절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갑판으로 문을 열고 나가보면은 주위는 온통 하얀 얼음으로 덮인 빙원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하늘에선 맑고 강한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북극해가 정말 티없이 맑고 순수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조만간 북극 항로가 열리더라도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 아름다운 환경을 잘 보존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극 항로 개척은 또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아주 중차대한 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센터장님, 이처럼 막중한 임무를 맡으시고 어떤 각오를 다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항구입니다. 항만의 발전은 국가적인 큰 지원이 있어야 하고 주변의 경쟁 항구보다 경제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부산항은 북극 항로에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으므로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입장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연구센터에서는 연구원들이 합심하여 최단 시간 내에 우리 선대가 북극 항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동북아 여러 항구들은 아주 치열한 경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북극 항로의 선점이 부산항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북극 항로가 열릴 것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는 데 우리 연구센터가 앞장서겠습니다. 미지의 세계인 북극 항로 개척,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지 않을 수 없는데요. 센터장님, 앞으로 갖고 계신 포부가 계시면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으로 선폭량 3,676만 톤으로 세계 6위에 올라있는 해운국입니다. 우리 대학에는 해운산업과 관련된 여러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연구센터에서는 이분들이 해당 분야에서 마음 놓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센터의 활동이 밑거름이 돼서 우리나라 선대들이 북극 항로를 선점하여 물류 수송을 담당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북극 항로가 활성화되면 해운 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북극해항로연구센터 남청도 센터장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본 파워인터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